나중에 임상 단계에 가서도 1상, 2상, 3상에 가서도 각 단계의 모니터링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있으니까 10년, 15년 걸리는 거를 쫙 줄여가지고 정말 빠르게 신약 개발을 접근할 수 있다. 이걸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바로 엔비디아가 지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요. 시장에서는 또 이제 새로운 AI 관련 CES 발표라던가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내용이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바로 AI 바이오 분야에 엔비디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난 1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JP모건 헬스케어 2024가 있었습니다. JP모건이 여러 빅파마들 그리고 신약 개발이라던가 헬스케어 다양한 이런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뭐 투자를 하고 원래 이 바이오 이제 전체 큰 계약 수주 같은 것들이 다 12월에서 1월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얘기해보자 하는 자리가 바로 JP모건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미 엔비디아가 리커전과 같은 그런 빅파마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신약 개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엔비디아가 작년부터 참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신약 개발에도 손을 뻗치고 있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 오늘 좀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와 관련된 소식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발표한 내용은 바로 빅파마인 암젠 이 기업이 엔비디아의 AI 신약 개발 플랫폼 바이오니모를 도입하고 바이오네모라고도 하죠. 이 바이오니모를 도입해가지고 아이슬란드의 슈퍼컴퓨터 프레이자를 구축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AI와 엔비디아는 관련이 있다 치고 왜 신약 개발에 이 엔비디아가 들어가고 있느냐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는 요 포인트를 이번 영상 보시면서 계속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발표에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는 이 슈퍼컴퓨터의 신약 개발을 위한 인구 300만 명으로부터 추출한 5억 개의 유전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7배 더 빠르게 처리하고 비용을 7배 더 싸게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즉 어떠한 사람 정보를 통해서 뭔가 신약을 개발한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조금 더 파고들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우선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한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라는 거 보면은 지금 보시는 이 도면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충만 봐도 여기 보이시죠? 뭐 1.5년, 2.5년 우리 흔히 말하는 뭐 1상, 2상, 3상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거의 10년이 넘어가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각 단계마다 어마무시하고 또 여기 진하게 표시된 부분 이 부분 보이십니까? 원래 이 정도로 커버가 됐다가 이게 점차 이 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캔디데이트를 10,000개 이하로 스크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유효한 거 리드 물질들을 한 250개로 또 줄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전임상으로 또 하고 거기서 6개 줄인 다음에 4개 후보 2개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크로스 체크하고 실험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됐다 하는데 이렇게 해도 3상에서 번번이 실패하면서 허투루 돌아가는 그러한 일도 많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채로 뭔가를 걸러내는 과정 그리고 검증을 하고 다시 그 캔디데이트들의 어떠한 특성을 파악하면서 그러한 과정 자체가 10에서 15년 정도 그리고 평균 25억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25억 달러면 얼마예요? 3조의 비용이 든다라는 거거든요. 10년 이상 동안 3조를 버텨가면서 했는데 이게 실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계속 테스트를 해봤는데 90%가 최종 통과에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AI가 들어간다는 거죠. AI를 이용하면은 이러한 시간 자체를 줄일 수 있다. 즉 비용까지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어떠한 신약 개발을 하는 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이 부분들이 각각 단계를 지금 써놓은 게 되겠는데 각각의 단계마다 뭔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막 거치잖아요. 이걸 다 테스트해보고 검증을 해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차 후보 수를 줄여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신약 개발 과정을 그나마 좀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 퍼즐을 뭔가 맞추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맞는 퍼즐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있고 그러한 타깃이 있으면은 얘를 어떻게 딱 잘 처리해가지고 질병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고민해볼 수 있겠고 근데 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라던가 여러 가지 물질들 이런 것들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퍼즐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아미노산에서 단백질이 이렇게 접힘에 따라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마다 진짜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특성을 가지는 그런 물질들이 되는데 걔네들에 딱 맞는 어떠한 퍼즐을 하나 찾는 과정 이 과정인데 기존에는 이제 흔히 웹랩이라고 하죠. 실제로 실험해보고 이렇게 걸러내가지고 이 특성에서 유사한 거를 또 찾아보고 또 엑스레이 찍어봤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이 걸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신약 개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첫 번째 이 타겟 밸리데이션이라는 부분부터 중요한 과정인데 이 타깃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 뭐 총 쏘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암살자 이런 영화들 거기서 타깃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쁜 놈 질병을 유발시키는 그 나쁜 놈 그러한 생물학적 분자가 뭐냐 예를 들어 어떤 단백질은 이제 암세포를 이게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게 초진을 시킬 수도 있을 거고 그러한 타깃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타깃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지 그 타깃에 맞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러한 타깃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타깃 식별들을 이제 뭐 실험실의 연구를 통해서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유출을 해낸다라던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비슷한 구조를 찾는다거나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막 해가지고 이 타깃을 식별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이 타깃을 잘못 선정한다면은
보면은 진짜 엉뚱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걸 잘 걸러내는 과정, 이 스크리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 중에서도 좀 효과적으로 이 타겟에 작용하는 것들을 스크린하는 거, 이제 걸러낸다라는 말이죠. 이 타겟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거를 이제 히트라고 부르고, 근데 이 영향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걸러진 거를 또 리드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 타겟에 그런 것들을 리드를 걸러난 다음에 전임상과 임상 단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크로스 체크해서 최종 규제 승인까지 정말 많은 과정,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 통과를 해야지만 신약이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기존의 신약 개발 과정입니다. 그런데 AI를 이용한다라고 해봤을 때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은 AI가 충분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이 단백질의 접힘 구조라든가 아니면 생물학적으로나 화학적으로나 어떠한 얘네들끼리 상호작용이라든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많이 학습을 한다면은 특정한 다른 구조에서의 어떤 영향성을 유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실험실에서 다 실험해보고 뭐 몇 시간씩 돌려보고 얘네들이 반응성 있나 없나 지표나 매트릭을 뽑아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 없이 추측을 할 수 있으니까 캔디데이트를 잘 찾을 수가 있겠죠. 상당히 빨라진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AI는 나중에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이 사람은 이러니까 잘 맞춰서 할 수도 있을 거고 나중에 임상 단계에 가서도 1상, 2상, 3상에 가서도 각 단계의 모니터링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있으니까 10년, 15년 걸리는 거를 쫙 줄여가지고 정말 빠르게 신약 개발을 접근할 수 있다. 이걸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바로 엔비디아가 지원한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바이오 분야의 진출을 얘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도에 GTC 2022에서도 얘기했고 2023년도 GTC에서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 아시죠? 아미노산 시퀀스가 있으면 얘를 잘 접어가지고 접혔을 때의 어떤 특정한 단백질의 어떤 구조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다 AI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계산이 필요한 거니까 엔비디아 거를 가지고 돌릴 수가 있겠죠. 참 재밌는 것이 의료 데이터의 90%가 이미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미지 처리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발전을 이룬 AI의 다양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 추가로 더 발전시키고 진단 분야에서도 발전시킬 수 있고 신약 개발하는 분야에서도 발전시킬 수 있고 바이오 쪽에서는 AI가 또 다른 어떤 혁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바이오니모가 속하여져 있는 이 플랫폼이 엔비디아 클라라라는 플랫폼인데요. 헬스케어하고 생명과학 산업에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그런 AI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런 것들 다 집합해 놓은 걸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맨날 DGX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가 구글 GCP, 오라클과의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이 클라우드에 빅파마라든가 이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손쉽게 다가가서 이거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분야에서 또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기회죠. 신약 개발은 또 결국 스피드 싸움이지 않습니까? 먼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이거를 빨리 채용을 해가지고 발견을 해야겠다라는 접근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엄청나게 또 엔비디아 GPU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라를 통해서 우리 엣지 디바이스 있죠? 뭐 스마트폰이나 이제 곧 나올 애플 비전 프로 아니면 스마트워치에서도 헬스 정보가 있을 거고 클라우드까지 다 합치고 실제로 의료 영상이라든가 유전체약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이 플랫폼 클라라를 구축을 해서 다양한 분야로 바이오 분야에 나아가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고객은 이제 빅파마라든가 신약 개발 쪽이 될 거고 또 의료 영상을 찍는 실제로 의료기기 쪽 그리고 의사들의 어떤 정보들 이런 모든 것들이 고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니모의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 특정한 약물을 발견을 하기 위해서 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구조가 3D로 봤을 때 어떻게 접혀 있는 건지 이런 걸 예측을 하는 것부터 어떤 물질의 속성을 예측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모델을 또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즉 기존의 빅파마들 웹랩에서 접근을 하고 있던 이런 접근들 그러한 것들을 컴퓨팅 기반으로 드라이랩으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님과 예를 들어 저렇게 이제 특정한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쭉 읽고 저걸 읽은 다음에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가질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거고 특정한 약물이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예측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AI를 기반으로 하니까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죠.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가지고 많은 제약회사라든가 바이오테크 회사들한테 공급하는 신테카 바이오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이 LLM이라는 게 대단한 게 결국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을 이제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아미노산 서열 같은 것도 어떤 특정한 언어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생물학과 화학의 언어도 배울 수 있으니까 이걸 파인튜닝 해가지고 빅파마에 있는 기업들, 제약 기업들도 자신들의 언어를 써가지고 파인튜닝해서 좀 더 개발을 빠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솔루션도 제공할 수가 있을 거고요. 특정한 패턴이 있고 그러한 패턴으로부터 뭔가 인사이트를 알아서 생각해서 내놓을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어떤 인사이트가 풍부한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인류가 쌓아놓은 수많은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그러한 접근의 방법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이오네모가 이 생체 분자 데이터를 좀 쉽게 학습하도록 이렇게 잘 튜닝을 해놨고 전환하기가 쉬워가지고 누구나 잘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바이오니모 LLM 서비스를 보면은 벌써 이런 유명한 것들이 있죠. 오픈폴드라고 이 최첨단의 단백질 모델링 툴을 만드는 컨소시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니모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메가몰 바트 같은 경우에는 14억 개의 분자로 훈련된 이 생성적 화학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자를 최적화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반응을 예측한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죠. 그 외에 다양한 것들, 지금 이제 핫하게 떠오르는 AI 기술들을 엔비디아 바이오니모 플랫폼 통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다시 아까 신약 개발 프로세스로 갔을 때 타깃을 이제 밸리데이션 하는 저 단계, 식별하고 검증하는 단계에서 바이오니모는 이 AI 모델을 통해서 특정한 생물학적 타깃을 식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걸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더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단백질의 3D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리드 화합물 같은 거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스크린하는 거죠. 아, 얘는 정 아닌 것 같다, 이 추론을 해보니까 얘는 아니야 라고 미리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이미 아토마이즈라든가 인실리코 메디슨 같은 회사들이 AI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화합물을 설계하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임상 단계에서도 어떤 특성한 독성이라든가 안정성 같은 것도 미리 예측을 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더구나 임상시험에 가서도 아니면 규제 승인하고 감시를 할 때에도 데이터가 쌓이니까 그 기반으로 추정할 수 있으니까 이 신약 개발 전체 프로세스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젠이라든가 딜로이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특정한 약물 파이프라인을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확보를 한 다음에 이걸로서 접근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기존에도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뭐 협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사람들, 연구원, 전문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게 아무래도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2014 이후에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시장에서 정말 호평을 받은 이유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 빠르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그저 LLM 경쟁 속에서 그리고 게이밍 그래픽카드를 팔고 있는 줄 알았던 엔비디아인데 이렇게 바이오 분야의 혁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나와 앞으로 신약 개발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